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대학교 약학대학에서 생리학을 가리키고 있는 이윤희입니다. 한국분자세포생물학회의 유튜브 채널 시작을 기념하여 코로나19 연구의 주역이신 과학자분들 모시고 인터뷰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연세대학교 성백린 교수님 모시고 인터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 와주셔서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백신 실용화 사업단의 단장님으로 선임되셨는데요. 사업단의 최종 목표가 무엇인가요? 네, 이 실용화 사업단은 보건복지부가 그동안 많은 고민을 거쳐가지고 이제 출범을 하게 된 이제 사업단인데, 혹시 백신 주권 확보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그동안 우리나라가 신변종 바이러스 사태들이 많이 경험하다 보니까 그동안 많은 국민들을 보호하는 백신 쇼티지, 백신 부족 현상을 많이 겪고, 그래서 사회 문제가 많이 발생이 됐었습니다. 지금 현재 생산하고 있는, 국내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 백신이 이제 40%밖에 안 되는데, 향후 10년 동안의 사업을 통해서 80%까지 증가하겠다, 백신 주권을 확보하겠다라는 것이 주요 목표입니다. 아울러 신변종 바이러스에 대해서 새로운 백신의 니드가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백신 시장에 진출하고자 하는 이 듀얼 퍼포스,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이와 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와 관련해서 많은 궁금증들이 있을 텐데, 관련하여 연구를 진행하신 부분 있으신지 간략히 소개 부탁드립니다. 이제 코로나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발생된 지 이제 몇 달이 지나지 않기 때문에 어느 누구든 내가 어느 정도 수준의 일을 하고 있다 자신 있게 얘기를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난 한 20여 년 동안 인플루엔자 백신을 연구해왔고요. 그리고 다양한 바이러스를 한꺼번에 잡는 소위 범용 인플루엔자 또는 만능형 인플루엔자 백신, 이런 쪽의 연구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사업단이 발족이 되면서 코로나 백신에 대해서 새로운 연구도 시작을 했는데, 소위 바이러스 유사입자라고 하는 이런 백신입니다. 일반적으로 지금 교수님 설명해 주신 것처럼 백신은 무력화된 그런 병원체를 주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코로나19 백신에서의 특별한 차이점이 있을까요? 바이러스를 무력화해서 주사를 하는 이유는 바이러스의 병원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안전하게 우리한테 주사해주기 위해서 무력화를 시키는 거죠. 백신의 중요한 안전성 그리고 효능, 그 플러스 중요한 이슈가 스피드 있게, 그리고 말하자면 신속하게 개발할 수 있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요소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백신 패러다임과는 좀 다른 형태로 DNA 백신, RNA 백신 또는 유전자 제조합 백신과 같이 신속하게 개발해서 접종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지금 전 세계가 지금 나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백신 연구가 완료되는 시점은 언제라고 예상하시면 관련하여 난관들이 있을 것 같은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아주 낙관적으로 요즘 신문지상에 얘기하는 것은 1년 내지 2년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10년 이상이 걸린다고 하는 것이 실용적인 판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난관으로 본다면은 일단 우리가 안전한 플랫폼을 가지고서 개발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한 80개 정도가 개발이 되고 있는데, 현재 안전성이 확보된 이런 백신 플랫폼은 효과를 별로 따지지 않고 우선적으로 백신을 개발하고자 하고 나아가기 때문에 앞으로 1, 2년 후에 난관은 얼마만큼 정말 방어 효능이 있느냐, 그것에 이제 귀청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안전성입니다. 우리가 코로나가 사람을 감염한 첫 번째 케이스가 2003년도 사스 코로나 있었었는데, 그 당시에 백신을 개발했을 적에 문제점이 발견이 됐었는데, 백신을 맞고서 방어가 되기보다는 오히려 감염이 증가되는 이와 같은 소위 인핸스먼트 피노미나가 이제 발견됐습니다. 그 당시에 이 문제를 풀었다면은 이번 코로나19 백신을 개발할 적에 훨씬 스피드 있게 개발이 될 뻔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향후 백신이 개발돼서 사람들한테 접종했을 적에 정말 안전하게 사용이 됐느냐, 이 문제에 아마 봉착이 될 것 같습니다. 요즘 특히 우리나라 바이오 의약품 강국으로서의 국제적 위상이 저도 실감하고 있는데요. 백신 연구의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은 어떤지, 그리고 강점과 약점이 있다면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우리나라의 강점은 아무래도 신속성이죠. 이번에 코로나 사태에서 우리가 세계적으로
우리 그 인정을 받게 된 것이 진단 플랫폼을 신속히 개발해서 지금 거의 우리 전 세계의 하나의 패러다임을 잡고 있는데, 근데 백신은 이렇게 신속해서는 안 되고 지속적으로 안전성과 효능을 평가해 나가는 우리 신약 개발에 일반적으로 1조 원 이상의 이 개발비가 필요하고 10년 정도의 이런 개발 기간이 필요한데, 저는 생명공학과 교수로서 학생들한테 강의할 적에 이런 강의를 합니다. 생명공학, 바이오테크놀로지, 이 이니셜이 BT 아닙니까? BT는 버티기의 약자다. 오랫동안 난관과 이 어려움을 겪고서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연구를 하는 이와 같은 연구를 통해서만 가능한 것이 백신 연구라고 생각하고, 이런 부분에 실제적으로 우리 국가적으로도 이제 패러다임 시프트라고 할까요? 신속성과 지속성을 같이 갖는 이와 같은 연구의 변화가 와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백신 연구의 꿈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떤 부분을 좀 중점을 두고 연구하면 더 발전이 있을 수 있을까요? 일단 우리 면역학 공부를 좀 열심히 해야 되겠죠. 그리고 바이러스, 신변종 바이러스는 바이러스학 연구도 해야 되겠고요. 근데 그동안 이렇게 많은 과학자들이 연구했지만은 아직 면역학에 깊이 있는 연구가 진행되지만 그것을 실질적 효과 있는 백신까지 디자인한 데까지는 아직 무리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런 바이오 의약품은 소위 regulatory science, 규제과학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연구 개발 사이언스 외에도 규제 쪽에 대한 이런 총체적인 학문적인 영역이 아우러지는 이런 균형 있는 과학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 같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 후배들이 그리고 제자들이 더 배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국 분자세포생물학회가 유튜브 채널인 채널 Molecules and Cells를 시작을 하게 되었는데요. 축하 말씀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지금 이제 생명과학이 과학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생명공학으로 발전이 되고, 이것이 바이오 소사이어티라는 이런 개념으로 우리 사회의 일부분에서 이제 사회의 중심화가 돼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한국 분자세포 생물학회가 과학자적인 중심에서 이제 더 변방을 넓혀서 사회와 또 소통할 수 있는 이와 같은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이와 같은 채널, 유튜브 채널에서 채널 Molecules and Cells, 이것에 좋은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우리 과학자들이 같이 참여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화이팅!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Good friend, KSMCB, good friend, good friend. Korean Society for Molecular and Cellular Biology, KSMCB.